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북한이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지난 주말인 토요일 새벽에요. 북한의 당 중앙위 정치국 협의회가 새벽에 긴급하게 소집돼서 열리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발열 증상자만 82만 명이 넘었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PCR이나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그러니까 마땅히 뭔가 확진자들을 걸러낼 검사 기능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감염된 규모 자체는 82만 명이 뭡니까?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충분한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도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을 제의할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에 나갈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백신을 비롯해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만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 보도로 이제 공식화했죠. 그리고 뉴시스의 기사인데요. 미 국무부, 자,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경우에도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면서 이 백신 지원 방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라고 하는 것도 전해졌고요.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좀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 내용을 보시죠. OBS 뉴스입니다. 단독 북 백신 공여 제한 거절, 접종만 해도 100만 명 사망한다. 북한의 백신 제공을 비공식으로 제한했음에도 북측에서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 윤석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백신 제공에 대한 것을 북한에 이미 제안을 하긴 했는데, 북한에서는 백신 지원 제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도 백신 맞고 100만 명 이상 사망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도 백신 제의를 하긴 했는데 이미 북한으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마치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성과를 이뤄낼 무언가를 진행 중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것처럼 보도를 이어나갔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기만하고 있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왔던 건데, 비공식 제안을 해서 이미 거절을 받았던 건데, 거절이라는 결과는 꼭 아주 쏙 숨겨놓은 채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이 아주 전 괘씸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국민의힘에서의 그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재작년에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백신을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자, 이런 것을 논의하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인영 북에 백신 나눠주자 발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국 장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한국 장관이 아니다 라면서 비난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무리하면서까지 북에 사랑을 베풀려면 장관직을 그만두라, 이러면서 사실상 북한의 장관이냐라는 비난 공세를 이어갔던 그들입니다. 심지어 이인영 전 장관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한 백신 접종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여력이 생기면 그때 추진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퍼부었던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이인영 장관 때처럼 윤석열 그 대통령 보고 그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죠.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NSC가 소집되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북 도발 때마다 그 NSC 소집하는 거 비효율적이다, 이런 헛소리였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때 북 도발 상황에서는 NSC 안 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짜뉴스까지 만들면서 그 대선 과정에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이용했던 것이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역시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NSC는 안 열었고 안보 상황 점검 회의는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심지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또 윤석열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참석을 안 해요. 그때 본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국힘과 언론은 왜 이런 건 지적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러니 한때 북도발 상황 속에서도 선제 퇴근했다, 탈퇴근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회의에 왜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거기에 주말에는 국정 운영이고 뭐고 안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뭘 했습니까? 저기 신세계백화점 쇼핑까지 즐긴 대통령의 모습을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죠. 심지어 대변인실에서 내놨던 보도자료가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도자료 보신 분들은 정말 황당함에 정말 몸서리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나왔던 겁니다.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인 토요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대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백화점과 시장을 돌아보고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를 겸한 아점을 먹고, 그 왜 니들이 아점 먹은 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굽이 거의 없어 발이 편하면서도 양복에 잘 어울리는 신발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3년 전에 샀는데 오래 신었더니 너무 낡아 새 신발을 마련한 겁니다. 다음 행성지는 서울 종로구의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보를 좋아해서 서울 곳곳을 많이 걸어다녔는데 광장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마약김밥과 칼국수를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먹었는지 왜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자, 이날도 광장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골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빈대떡, 떡볶이, 순대, 만두 등을 사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가관이... 와... 윤 대통령은 그 다음에 남산 한옥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광장시장에서 사간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을 뭘 먹었는지, 저녁 식사를 뭘 했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걸 언론 보도라고 대변인실에서 보도에 참고하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지금 아침, 점심, 저녁에 뭘 먹었고 뭘 사 먹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를 굳이 대변인실에서 보도에 참고하라면서 언론사들한테 뿌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요, 위에다가 날씨 흐림 또는 날씨 맑음만 적어놓으면 그냥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오늘 날씨 맑음, 오늘 아점으로 그 오전에 집에서 밥을 먹었고 백화점에 들러서 신발을 샀다. 마침 3년 동안 신었던 신발인데 너무 낡아서 새 신발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날 광장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는데 단골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빈대떡, 떡볶이, 순대, 만두 등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지금 일기지. 이게 뭡니까? 일기장을 쓰고서 이걸 보도랍시고 이걸 내놨어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허접한 그 보도자료를 내놓을 리가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김건희 씨가 작성해가지고 보도자료를 합시고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돼. 아니, 암만 그래도요,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암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도요, 이명박근혜 때 날고 기던 정치 관료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보도 자료가 나온다고요? 이건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아니고서야 이런 일기장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안보 위기를 강조했던 이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위기라면서 고함을 치던 이들이 한가로이 이렇게 쇼핑을 즐기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식의 허접한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치와 무게가 어떤 것인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그리고 당선자의 신분일 때, 그리고 임기가 시작한 지금도 역시나 정말 무능력하고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저 대변인실의 이 일기장 수준의 보도자료는 대통령이 광대 노름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의 지적은 근데 언론사에서는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물론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북한의 이 백신 지원, 의료품 지원 그 이야기부터 이어진 것인데,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내놨던 메시지와는 딴판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문제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무턱대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도,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이런 보도와 정치를 이어간다는 게 정말 경악스러운 소식 아닙니까? 정말 역겨운 소식이죠. 자, 어떤 네티즌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보시죠. 만일 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세계백화점에서, 심지어 강남점에서 주말에 쇼핑을 했다면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아마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내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랍니다. 참고로 신세계 멸콩 주범자죠. 그 회장이 했던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굳이 물건 팔아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쇼핑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더 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난 이인영 전 장관에게 씌웠던 프레임 그대로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야죠. 윤석열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백신과 의약품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힘과 국민의힘 지지 기반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이 행위 자체의 모순과 거기에 덧붙여 안보 위기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정작 안보는 뒷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악의적인 프레임을 몇 달 새 갑자기 뒤바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여기서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